부산 동구와 중구에 이르는 원도심 옛길. 그 시작은 바로 이곳 자성대 공원인데요. 정확한 이름은 부산진 지성. 임진왜란 때 왜군이 부산에 주둔하면서 부산성을 헐고 일본식으로 다시 쌓은 석성이라고 합니다. 이곳 성벽의 높이는 1.5m에서 높게는 10m에 이르는데요. 성 안에는 객사, 동원 등 많은 관공서 건물과 창고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옛성의 흔적을 따라 공원 꼭대기에 오르면 위풍당당한 진남대가 나타나는데요. 한때는 바닷물이 성 밑에까지 닿았다고 하는데 일제시대의 성을 철거하고 매립 공사를 진행하면서 지금은 옛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옆에 자리한 천장군 기념비. 이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돕기 위해 파견된 명나라 장수 천만리의 후손이 건립한 거라고 합니다. 공원 안에 들어선 조선통신사 역사관. 부산진의 외성구시를 했던 자성대는 조선통신사가 일본을 오갈 때 출발지와 도착지가 된 곳이기도 한데요. 조선시대의 국왕이 일본 막부 장군에게 파견한 공식 외교 사절단인 조선통신사. 사절단은 1607년부터 1811년까지 12회에 걸쳐 일본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양국을 오가며 국서를 교환하거나 조선의 춤, 인삼 재배술, 한의학 등 조선의 문화와 문물을 일본에 전파하는 중요한 기능을 했는데요. 이곳에선 한일 평화와 우호의 상징이었던 조선통신사의 주요 행적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습니다. 자성대 공원을 나와 부산진 시장을 거쳐 도착한 이곳은 증산공원. 증산이라는 지명은 산 모양이 시루와 가마솥처럼 생긴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났을 뿐인데 한가로운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뭐니 해도 가장 좋은 건 바로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 이곳에 서니 부산의 원도심이 한눈에 펼쳐집니다. 공원 옆에 자리한 동구 도서관. 그 안엔 더위를 피해 도서관에서 독서를 즐기는 주민들이 있는데요. 피서지의 북적거림과는 또 다른 한여름 오후의 한갓진 여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한동안 멀리 해왔던 독서. 그러나 한 장만 펼쳐넘기면 그 후부턴 술술 익히는 신기한 경험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새로 신설된 구들과는 좀 차별되게 한 역사가 50년이 넘어진 그런 도시임을 음식에서도 느끼고 여기에 이렇게 형성된 이렇게 주택들에서도 느끼고 골목에서도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신도시들보다는 이렇게 낙후된 면도 있지만 그 곳에 깃든 역사와 스토리를 잘 살려가고 있는 지금 그런 동구로 생각됩니다.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사회에서 오랜 고장이 주는 편안함은 그야말로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이어진 손맛 같은 느낌이 아닐까요?
부산역과 부산 진역 사이에 있는 초량 전통시장. 일제강점기 시절 부산 지역의 중심이었던 초량동에 상인들이 모여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시장이라고 하는데요. 지금도 수백여 곳의 점포가 다양한 품목으로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이곳을 터전 삼아 생계를 이어온 상인들. 그 어느 누구라도 그럴 테지만 그들에게 시장은 젊은 날의 모든 것이었고 또 앞으로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초량시장에는 보통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여기는 젊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좋은 아파트 이런 게 많이 없다 보니까 다 예지 쪽으로 많이 나가시고 지금 여기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오세요. 비교적 개발이 더딘 원도심 일대.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동네엔 나이 지긋한 주민들이 주로 남았는데요.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상인들 얼굴에도 하루하루 주름이 깊어갑니다. 초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돼지갈비인데요. 그래서인지 이곳엔 갈비 골목이 형성돼 있습니다. 골목 안에는 20곳 남짓한 가게가 성업 중인데요. 50년이 훌쩍 넘은 곳도 있습니다. 원래 이 골목엔 1950년대부터 돼지국밥과 빈대떡 가게가 주로 들어섰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한국전쟁 이후 이곳에 정착한 부두 노동자들이 힘겨운 노동을 마치고 퇴근길에 값싸고 영양 많은 돼지갈비와 반주 한 잔으로 피로를 풀면서 갈비 골목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40계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관광 테마거리. 지하철 1호선 중앙동역에서 내리면 쉽게 찾아갈 수 있는데요. 시대의 애환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40계단. 이곳은 한국전쟁 당시 판자촌에 살던 피란민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렸던 숨가쁜 비탈길이었고 구호물자를 내다 팔던 치열한 삶의 터전이었으며 또 이산가족이 상봉했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40계단 앞엔 각종 조형물이 세워져 지나는 이들의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모두가 힘겹고 어려웠던 그때 그 시절. 우리 어머니 세대가 살아왔던 그 시절의 고단함이 지금도 거리 곳곳에서 느껴지는 것만 같습니다. 인근의 동광동 인쇄골목. 196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부산의 인쇄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창 때는 200여 곳의 인쇄 관련 업체가 몰려 있어 그야말로 전국 최대의 인쇄 골목으로 손꼽혔다고 합니다. 이쪽이 옛날에는 국계시장 그쪽에 인쇄 골목이었거든요. 1번지. 근데 거기가 그 점포가 임대료가 비싸잖아요. 그 시장통이라. 그래서 여가 이렇게 좀 그때는 인쇄 골목이 형성이 안 돼 있었는데 그
형성될 만한 데가 여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인쇄골목이 된 거예요. 이제는 이 골목에서 인색이 돌아가는 소리도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40계단 인근의 백산 기념관. 백산 안희재 선생이 이곳에 백산상회를 설립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을 지원한 일화는 유명한데요.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자금을 대왔던 백산상회. 1919년에는 영남의 부호들이 당시로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인 100만 원의 자본금을 출자해 백산상회를 무역 주식회사로 발돋움시켰습니다. 그렇게 백산상회는 국내와 중국, 특히 만주 지역을 무대로 무역을 하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지원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원도심에서 근대의 숨결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장을 찾아간다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영화 국제시장도 있었지만은 뭐 시장 쪽으로도 우리가 관광을 온다면 그런 곳도 우리가 시장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것도 좋은 관광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개관한 이곳엔 백산 안희재 선생의 유품과 독립운동 자료 80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의 옛 모습이 궁금하다면 부산 근대역사관에 들러보는 것도 좋은데요. 이곳은 일제강점기 대표적인 식민지 수탈기구였던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건물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아픈 역사를 알릴 수 있는 교육 전시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시실엔 다양한 부산의 옛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되어 눈길을 끄는데요. 마치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간 듯한 착각마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 오래되지 않은 부산의 과거. 어천에서 근대도시로 또 현대로 넘어오기까지 그 지난했던 과정들이 이곳에 와보니 한눈에 그려집니다. 최근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 국제시장. 한때 우리나라에서 거래 규모가 가장 큰 시장이었던 이곳은 그 명성 그대로 지금도 많은 이들이 즐겨 찾는 명소인데요. 국제시장은 해방 무렵 일본에서 귀국한 동포들이 챙겨온 물품과 전시 물자가 한꺼번에 쏟아지면서 형성됐습니다. 외국 물건 등 없는 게 없을 뿐만 아니라 도거리로 합쳐서 판다는 뜻에서 돛대기 시장이라 불리기도 했는데요. 현재 국제시장에는 6개 동 1,500여 개 점포가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찾는 고객은 중년층이 대부분이지만 올해 영화 국제시장의 성공으로 지금은 10대, 20대의 젊은 층도 크게 늘었습니다. 여유롭게 골목 이곳저곳을 다니다 보면 국제시장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된다는데요. 가격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먹거리라든가 이제 제품도 이렇게 여러 가지 살 수가 있고 싸게 살 수 있어요. 그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구경거리가 많잖아요. 저도 뭐 장사를 하지만은 국제시장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딴 데 가서 뭐 살 그게 아니고 여기서 다 구입이 가능하니까요.
그 시절 피란민들의 치열했던 삶이 녹아있는 곳이며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선 억척 아낙네들이 있던 곳. 부산을 가장 날 것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바로 국제시장입니다. 오세요. 5개 1,000원. 더욱 다양한 것을 맛보려면 아리랑 거리에 있는 먹자 골목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 골목의 먹거리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비빔당면. 삶은 당면에 어묵과 나물 그리고 매운 양념장을 올린 것으로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음식입니다. 좁은 골목길, 북적이는 사람들 틈에서 옹색하게 먹어야 하지만 이 또한 국제시장의 멋진 추억으로 남겨질 겁니다. 한결같이 지켜온 옛맛, 역사와 전통, 그리고 사람 사는 냄새가 우리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습니다. 광복로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용두산 공원으로 향합니다. 공원 안에는 부산타워, 이충무공 동상 등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계절마다 다양한 꽃으로 장식되는 꽃시계는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인기 있는 포토존입니다. 옛날에는 울창한 소나무 사이로 바다가 보였다 해요 송현산이라 하였다가 그 후 산세가 흡사 용 모양이어서 일본에서 건너오는 왜구들을 삼켜버릴 기상이라 해 용두산이라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산 아래의 번잡함과 달리 이곳에선 고즈넉한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데요. 연인들은 물론이고 친구, 가족과 함께 오붓한 한때를 보내는 사람들. 꼭 용두산의 역사와 의미에 대해 되새겨보지 않더라도 그저 이곳에서 바라보는 부산의 풍경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는다고 합니다. 용두산의 밤은 낮보다 더욱 화려한데요. 도심의 야경을 구경하러 나온 이들로 밤늦은 시각에도 공원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번화가 한켠. 이곳은 오랜 시간 주머니 가벼운 서민들에게 부담 없는 맛집으로 인기를 끌어오고 있는데요. 주 메뉴는 바로 치킨입니다. 주방에선 음식 만드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이곳의 가장 인기 메뉴는 바로 채소찜닭. 각종 채소가 어우러진 그 맛이 일품이라고 합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맛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우리는 이곳에서 다름 아닌 그때 그 시절의 추억을 맛봅니다. Change my mind. Felt like flying on the ground, and I was
젊음의 열기가 가득한 영화의 거리, 비프광장. 광복동 패션거리와 함께 국제시장 일대에서 가장 붐비는 곳인데요. 초창기 부산국제영화제의 주 무대였던 남포동. 90년대까지만 해도 극장이 남포동 일대에 모여 있어 자연스럽게 영화의 거리가 형성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즘엔 영화제의 행사 대부분이 해운대 부근에서 열리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닌데요.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남포동 극장가에서만 느낄 수 있는 매력을 찾아 이곳에 옵니다. 거리 곳곳의 노점에서 파는 맛있는 먹거리가 사람들을 유혹하는데요. 그 고소한 내음이 바로 우리네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비프광장 건너편에 위치한 자갈치 시장. 이곳은 그 어느 곳보다 치열한 삶의 터전인데요. 구수한 자갈치 아줌매들의 목소리를 따라 걷다 보면 느슨해진 마음을 다잡게 됩니다. 인근 해역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해산물을 값싸게 살 수도 있는데요. 강고등어 5,000원입니다. 5,000원 만원입니다. 가방고등어 골라보세요. 5,000원입니다. 5,000원. 이곳 자갈치 시장에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건 바다와 해산물이지만 그 속을 파고 들어보면 자갈치 아줌매들의 삶,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삶, 나아가 우리네 인생의 희노애락을 엿볼 수 있습니다. And turning around, hearing life's crazy sounds outside my window.